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교재의 부자마인드 교과서의 4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이라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초창기 때부터 어디 가서 출강 요청이 오면은 경매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련한 책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무슨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써져 있는 책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니 경매 공부라는 것도 반드시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수학 공부하는 방법 따로 있고, 영어 공부하는 방법 따로 있고, 그죠? 국사 공부하는 방법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따라서 암기법이 있고, 또는 국어는 국어대로 공부하는 법이 따로 있죠. 그렇다면 경매를 공부하는 방법은 없겠냐? 있다. 그러면은 경매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없던데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그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험 성적이 잘 나온 애한테, 1등한테 우리가 물어보잖아. 야, 너 영어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니?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경매를 어떻게 공부하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 이 뜻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경매 공부를 하냐라는 뜻이죠. 그냥 경매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는 방법? 요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 이런 거 물어보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공부하면 경매를 정복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빨리 벌거나 크게 버는 경매 공부법이 있겠는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내가 투자를 해 나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꼬실 때 넘어가지 않겠는가? 어떻게 공부하면 내가 들고 있는 정해진 자본 속에서 최대의 큰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공부하면은 1년, 2년, 3년, 4년 지나놓고 봐도 10년 후에도 경매라는 세계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어떻게 공부하면 주변에 내가 이렇게 경매 투자를 하다가 급매물이 나온다고 쑥떡하고, 또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꼬신다고 분양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다른 투자처에 눈이 가지 않겠는가? 어떻게 공부하면 남북관계가 호재가 온다고 하니 그쪽으로 귀가 썩 가가지고 휴전선 인근의 토지를 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어떻게 공부하면 지방이 망했다고 하는데 그 망한 곳조차도 내가 내려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게 어떻게 공부하면이라는 공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사람한테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그런 것처럼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작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일이 분명하다. 그런 공부 방법도 모르고 경매 먼저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공 차는 법 모르고 축구 먼저 하는 격이다. 그죠? 공을 오늘 처음 만졌고 어떻게 찰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남이 차니까 뻥뻥 차대다가 발목 다치는 경우 많고, 인대 늘어나고 발목이 접질러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잘못 차면 등 쪽으로 잘못 차면은 발목이 크게 다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공을 찰 때 자기의 발에 맞추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그냥 그런 것도, 골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채를 가지고 세게 때리는 것 같고 멀리 나가는 거 보면은 힘을 되게 주는 것 같은데 그 주는 방법, 골프로 치는 방법이 분명히 따로 있죠. 잘못하면은 땅을 세게 쳐서 팔이 빠지거나 엘보가 오거나 손목이 다치기도 하거든요. 즉 골프의 스윙도 방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 투자도 분명한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공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매 공부를 하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요. 경매 공부를 하려면 우선은 경매 공부를 하려면 공부에 뭐가 정해져야 됩니까? 과목이 정해져야지. 이 과목이 정해져야지 공부를 하죠.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가는데 뭘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을 알아야 공부를 하죠. 그죠?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1차 시험은 뭐고, 2차 시험은 뭐고, 1차 시험에 무슨 법, 2차 시험에 무슨 법, 2차 시험, 그죠? 사법시험은 2차 시험이 예를 들면, 주관식 논술이다. 그럼 논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방법을 배워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럼 경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이 세 가지의 원형 속에서 찾았습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가 한 5%가 있다. 이 5%는 권리 분석이다. 여러분들이 경매의 올바른 공부 방법을 정해 드릴게요. 5%는 권리 분석이고, 나머지 이 두 개를 골고루 짝해서 하나는 부자 마인드라는 과목을 터득해야 되고요. 하나의 과목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논이다 라고, 그죠? 가치를 평가하는 논이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이야 권리 분석이 유튜브니 이런 데서도 권리 분석을 많이 좀 덜 강조하지만, 제가 초창기에 이 얘기를 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99.99는 전부 다 권리 분석 학원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스파레주를 만들고 유튜브 팟빵을 통해서 거의 11년째 방송을, 부자 마인드 방송,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논, 실천 투자라는 단어를 퍼뜨리다 보니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따라해서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이 양이 극소로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권리 분석 필요 없는갑다. 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머리가 들러붙는 거죠. 중요합니다. 높은 경지에 가려면 꼭 필요한 거고, 그냥 일단은 돈 버는 데 집중한다 그러면 꼭 필요치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돈 버는 한 건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건을 이어나가는 어떤 체력 관리와 안배하는 기술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능, 그것도 여러분이 파야 되는 파트에 속하는 것이죠. 단 하나를 사는 거는 쉬운데 여러 개를 꾸러미로 사는 건 힘들죠. 요런 거는 이제 산림 운영인 거죠. 초등학생도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한 개는 사올 수 있습니다만은,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한 개, 길 건너에서 문방구 가가지고 볼펜 2개, 어디 가서 쌀 한 가마니 사오라면 벌써 초등학생한테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복잡해지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자, 부자 마인드는 나머지의 경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틀이죠. 이거는 부자 마인드의 한 섹션에서 여기서 거의 100몇십 페이지를 책을 쓰는 게 부자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없이 아무리 우리가 아는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주 잘 나가, 태권브이가 있어. 태권브이는 정말 뛰어난 로버트지만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인 로버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권브이는 훌륭하지만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사도 뛰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하는 건 역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인드가 구리거나 마인드가 소심하거나 마인드가 겁쟁이 있는 사람은 제 아무리 태권브이를 안겨준들 될 턱이 없죠. 부자 마인드의 기본은 인과의 법칙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원인을 지으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현재 나의 소심함은 게을러서 오는 것이죠. 안 해봐서 오는 것이다. 운전도 처음 할 때 바들바들 떨었지만은 운전을 하고 1년, 2년 다니다 보고 접촉사고도 내다 보면 이제 고속도로도 용감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인드인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운전은 해도 옛날에 초보 때 덜덜 떨었던 생각은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할 때도 이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인드가 엉망진창이면 태권브이를 줘도 안 되는 것이죠. 아마 현금 100억 주고 키워봐 그래도 못 키울걸요. 겁이 나서. 결국은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는 어떤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초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마추어에 불과한데 어떻게 나에게 부동산을 평가하는 눈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당신은 평가하는 눈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평가하는 눈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 어떻게 키웁니까가 여기 있는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인 거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아마추어라고 제가 물어보죠. 경매 처음 하시죠? 예. 자, 부동산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 재수를 보고 재미를 많이 보셨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동산을 보는 눈이 별로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 저 물건은 싫고 이 물건은 좋고를 뭘 기준으로 평가해서 근거를 하나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는 부동산을 아마추어고 평가한 눈도 없는 전문가도 아니고 남이 꼬시면 꼬시는 대로 사기당하는 사람인 주제에, 그 주제에도 자기는 호불호가 분명히 존재해서 무엇은 좋고 무엇은 안 좋다라고 떠들어 제낀다라는 것이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뭐 전국적으로 뭐 갭 투자 해가지고 그 열풍에 희생된 사람이 한둘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갭 투자를 해서 뭐 위반 건축물 사서 제끼고, 그죠? 거의 그 신축 분양 안 팔리는 빌라 같은 거 제끼고, 이게 이 사람들이 희생자들이거든요. 뭐 이걸 희생자로 작업치는 애들이 주로 주식 투자하듯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꾼들은 요즘에는 책도 쓰고 방송도 하죠. 자, 그런데도 꾸준히 당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머리통에는 뭐가 있겠냐? 똑똑한 로버트 태권보이를 모는 똑똑한 훈이가 타고 있겠습니까? 어리버리가 타고 있겠죠, 머리에. 어리버리가 타니까 이런 데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는 재산 날리고, 돈 날리고, 시간 소모하고, 가정에 불화오고, 이런 식으로 사는다, 이게. 맞죠? 이게 다 뭐가 부재해서죠? 부자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눈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책에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하는 눈,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뭡니까? 경매에 있어서는 세 가지입니다 라고 외우세요. 부자 마인드는 제가 그 책으로 쓰고 난 뒤에, 이제는 최근에는 경매 유튜버들이 부자 마인드를 속 내용도 모른 채로 그럴싸한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부자 마인드가 어떤 건지 한 15분만 강의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놈은 뭐라든지 부자가 되려는 생각, 이게 부자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남의 그 협회의 대표적 브랜드가 부자 마인드인데, 지금 강의하는 도기안의 대표적인 창작물이 부자 마인드인데, 이거를 그냥 도용해가지고 막 쓰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한심하고, 어찌 보면 불쌍하고, 어찌 보면은 반사기꾼이거나, 이 부동산 쪽에가, 왜 부동산에가 사기꾼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가. 제가 옛날에 처음에 경매 바닥에 들어왔을 때, 부동산 그러면 사기꾼,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그 통념이 파괴되었겠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면은 내 관점에서 지금 보더라도, 이래서 부동산 하는 놈들은 사기꾼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 갑다라고 느낄 정도의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남의 이름과 남의 어떤 지식을 도용했다가 장사하는 애들이죠. 거의 LG하고 삼성도 자기들끼리 상표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베끼는 놈들이 이렇게 많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 마인드는 분명하게 협회의 창작물이고, 제가 직접 만들어낸 이론이고, 부자 마인드에는 이렇게 150페이지 정도가 써져 있어서, 말로 하기가 한참 길 정도로 깊은 이론이고요. 부자 마인드는 경매 투자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생기는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판단을 많이 해서 재산을 못 보거나 후퇴를 하게 되는 경우를 부지기수로 봤기 때문에, 경매를 몇 년씩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곳곳에서 교재면 교재, 책이면 책, 카페면 카페, 인터넷이면 인터넷, 유튜브면 유튜브에서 10년, 20년 경매하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거의. 그리고 큰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48쪽 읽어볼게요. 경매 투자를 한두 번 하다가 다른 데 투자를 하는 둥, 해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둥,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속았다는 등, 그냥 펀드에 투자했다는 등의 별의별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경매를 너가 재밌었으면 지금도 경매하고 열심히 하고 있겠네. 아니 나 3년 전에 했는데 다 팔고 나 이제 분양해. 아니 나 다 하고 어디 그 땅 하나 샀어. 아니 뭐 재건축 하나 샀어. 요런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대다수 저가 직원들을 수도 없이 써봤습니다만 극소수 직원을 빼고는 대다수 직원들이 경매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면서 흐지부지 살더군요. 그렇죠. 경매라는 것은 뭡니까? 오로지 돈이 아니라면 굳이 시간 들여서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매는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옛성인의 말씀에 남의 집 외양간에 소를 세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집 외양간에 소는 한 마리도 없는데 남의 집의 외양간 소를 세면 못합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꼭 그러잖아요.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친구의 아빠가 내 친구의 누군가 뭐라는 식으로 남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의 화법에 그런 것들이 좀 물들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매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친구나 동기가 경매 실력이 있든 말든 여러분하고 관계가 하나 없는 것이다. 돈 10,000원어치의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걸 꼭 아셔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에 잡고 어떻게 시세 차익이 나는지 언급해 놓은 책자가 있습니까? 좋은 말만 마구 쓰여 있지 않는가요? 막상 다 읽었는데 도대체 뭘 어쩌란 것인지 당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저자의 책에 잘 모르는 곳은 투자하지 말라고 써져 있다면서 저에게 제 생각을 물은 적도 있는데요. 잘 모르는 지역에 투자 안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직업도 도전 안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도전이라는 것은 모를 때 시작되는 것이죠. 도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거죠. 헛도전이 아니죠. 새롭다라는 것은 뭡니까? 안 해본 걸 하는 것이죠. 안 해본 거. 그럼 안 해본 거를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르는 지역을 투자하지 말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경매나 부동산이나 당최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처음 경매하려고 들어왔으면 모르는 지역에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면은 지구 전체에서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뭐 아는 동네 있습니까? 동네 이름만 알지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있다. 동네 이름만 알지 그 동네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까? 모르잖아. 내가 관악구 우리 주변 사람들이 관악구에 살아.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그럼 관악구 부동산 압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에 빽빽이 들어가는 직장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어느 동네 아니야? 나 직장은 종로고 집은 저기 양천구야. 그 다음에 지나갈 때 주로 만나서 커피 마시거나 친구랑 노는 데는 저기 대림동인데? 야 그럼 너 그 세 지역이 부동산 아니?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아는 지역에 투자하라. 이 뭔 소리야. 그냥 내가 다녀본 지역을 투자하라는 얘기인가? 알고 보면 헛소리인데 초보자들을 현혹시킨다 이게. 초보자들은 그런가? 그럴싸하잖아. 모르는데 겁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아는 데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아는 데란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난 동네거나 내가 사는 동네를 아는 동네라고 한다. 그게 뭐 아는 동네야. 이름만 아는 것 같으면 조건은 똑같죠. 딴 데나. 그죠? 자, 이런 것도 가르쳐야 비로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돈 안 되는 공부 방법은 때려치우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경매로 성공하기 위해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3가지고요. 부자 마인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권리 분석 이 3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의 또 하나 경매 선생이 부자가 아니라면 배우지를 마라. 애초에 옛날에 그 영화 그 백윤식 씨 나오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왕따 당한 주인공 고등학생이, 그죠? 고등학생이 그 싸움의 기술을 배우려고 동네 관장들한테 다 가는데, 동네 관장들이 그 실력이 별로 없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서 못 배우죠. 그러다가 진짜 그 싸움의 고수인 백윤식이가 그 싸우는 것을 보고 그 밑에 가서 배우는 과정이 이제 코믹하게 이제 그려진 영화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잘하고 싶으면 경매 고수한테 가면 되는 건지, 어떻게 경매를 잘하고 싶다면서 그 동네에 가까운 학원 다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야 망친다고 치더라도,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가장 그 소중한 아이가 있다 칩시다. 그럼 아이를 영어를 진짜 잘하게 해서 얘를 정말 이 길로 키우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동네 아무 영어학원 보내십니까? 그러나요, 원래? 그 다음에 그 김연아의 스케이트 탈 때 이런 것도 왜 해외로 왜 보내나요? 왜 해외 감독, 해외 코치 왜 붙이죠? 동네 코치, 동네 감독 시키면 되지. 왜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 연수 가나요? 왜? 이걸 모르나? 이게 극단적인 어떤 상식이다. 이게 코먼센스에 불과한 아주 평범한 상식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가까워서요. 그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모르는 경지인 거죠. 제가 그걸 아는데요, 가까워서요. 아는데요, 내가 집이요, 내가 하는 생활 패턴이 7시에 파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8시거든요. 아니, 그걸 바꿔서 어떤 머리를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고정적으로 변수를 두고, 다른 거가 나한테 맞춰야만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돈을 벌기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부자 마인드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내가 사는 지역 옆에가 경매 고수도 살아야 되고, 신세계 백화점도 있어야 되고, 이마트도 존재해야 되고, 영화관도 큰 거 있어야 되고, 뭐 대형 뭐 또 있어야 되고, 막 다 이런 식이야. 그냥 나는 안 움직여,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책에 제가 쓴 게, 올바른 경매 공부는 결국은 돈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자한테 가서 배울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지혜가 있는 눈을 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가서 이발소를 찾듯이 찾는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연예인들은 머리를 자를 때도 자기가 잘 자르는 곳을 찾아서 헤매는데, 보통은 싼 머리를 자르는 사람들은 동네 아무나 눈에 뵈는 데 가서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러죠. 뭐 아무나 자르면 되지 뭐. 뭐 그렇게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하러 비싼 데 가서 자르고 좋은 데 가서 잘러. 좋은 게 어딨어, 자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끝장인 거죠. 자, 그렇게 있습니다. 과거에 모 법학원에서 민법을 가르치는 교수와 어떤 사람이 와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경매를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무슨 협회야, 경매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 좀 많이 버셨겠네요. 그랬더니 경매는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교육을 통해서 수익을 벌다고 거기서 번 수익을 여러 군데 투자를 해서 좀 말아먹었는데, 이제 다시 경매 교육을 통해서 돈 좀 벌려고요 하면서 경매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나한테 조금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이건 영어나 수학 공부가 아닌 거고, 경매 공부라는 것은 경매로 돈 버는 공부인데, 나도 옛날에 한번 해봤고요. 그때 번 교육 수입으로 번 걸 투자해서 여러 군데 좀 손해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경매하려고요. 경매 가르치려고요. 이건 누구 자식 망치려고 이 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매하면은, 경매라는 자체가 돈을 버는 공부인데, 저는요, 가끔 경매 투자도 하고요, 주식 투자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경매 하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매에 대해서 조금만 재미를 보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경매쟁이가 주식한다 그러면 100% 하수인 거예요. 요거와 요거는 병행이 안 됩니다. 병행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 그럼 병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하나가 편파적으로 커야 돼. 이게 주식이라면 이게 경매여야 돼. 아니면 이게 경매인데 이게 주식이어야 돼. 병행과 대등한 비율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 안 돼. 그리고 실제로 경매로 돈 버는
사람은 주식 같은 거 절대 안 하게 돼 있어. 절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주식도 제가 하고요, 펀드도 하고요. 이래버리면 너 경매 하수구나. 100% 정답입니다. 100%. 네. 그래서 경매를 이제 잘하려고 하고 올바른 경매 방법을 찾는 하수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경매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가서 배울 생각을 해야 되고, 경매를 잘하는지 마는지는 이불을 가지고 믿을 것이냐, 너 얼마 있니라고 대놓고 묻거나 너의 사업 규모 좀 보자. 너 지금 사업 규모 어떻게 되니? 내가 지금 너한테 경매를 배워서 그렇지 내가 너한테 굴복되는 관계는 아니지 않냐. 나는 그냥 이걸 운전면허 배우듯이 그냥 너에게 학생으로서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당신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알고 싶다. 실력 모르고 여러분들 가나요? 여러분들 아이를 어떤 무용학원에 보낼 때 무용학원의 선생의 실력 모르고 그냥 무용과 나오면 보내나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게 경매는 돈 버는 공부인데 돈을 벌겠다면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시작 단계부터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을 초반에 3장에 배치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눈을 씻고 찾아서 부자 되는 사람, 고수를 선생으로 모신다고 해서 모셔지나요? 그럼 고수는 눈먼어서 돈 주면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자판기인가요? 자판기도 고장 나거나 물 떨어지면은 나오는 커피의 품질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결국은 사람이 지도하는 것이다. 그럼 사람이 지도하는데 왜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판기입니까? 자판기? 자판기도 품질 떨어지는데? 고장 나면? 그죠? 여러분이 뭔 짓을 해도 통하고 돈 줬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태권도 학원을 보내놔도 그렇게 아닐 건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학교에, 초등학교에만 보내놔도 선생이 기분 따라서 애기들 다르게 대우하는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뛰어난 제자만 뛰어난 스승을 만난다고 했을 때 뛰어난 제자는 첫째 말을 하면 즉각 알아듣는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인생을 바꾸는 돈 버는 거를 가르치는 선생이죠. 어쨌든 선생이다. 여러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의학을 가르치는 선생과 경매를 가르치는 선생은 완전 다른 겁니다. 경매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핵폭탄 같은 거예요. 근데 경매 선생인데 배우러 와가지고 의학 선생 배우러 온 것처럼 싼티나게 행동을 하면 고수가 돈도 더 많이 벌었고 경매도 쉽게 하는 고수가 하나 존재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초보자가 와가지고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뭔 말을 하면 알아듣지도 못해. 근데 돈은 줘놨네. 그러면은 똑같이 10명을 대등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한다? 어리석다. 그 머리 가지고 경매 안 된다. 이게 뭔가 예의를 갖춰야 뭐라도 수문 한 수가 나가죠. 그 다음에 많이 실전을 띄고 갖고 와야 질문이 나올 것이고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지. 뭐 이제 운전대도 안 잡은 사람한테 야 S자 코스 있잖아, 이 어느 코스 가면은 언덕이 얼마나 설악산 가면 지옥의 계곡이 있어가지고 이 내려올 때 말이야 브레이크 함부로 잘 붙으면 브레이크가 그 베이퍼 락이라고 그러죠. 공기가 끓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잡혀. 그러니까 이때는 엔진 브레이크 써야 돼. 그 초보자한테 말하면 뭐 할 거야? 이제 막 운전대 잡은 애한테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상황 돼서 선생님 지금 높은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가끔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것도 있더라고. 그걸 베이퍼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명도하다 보니까 얘가 부딪히던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렇게 배워나가는 것이지. 그냥 초보 때 실컷 명도 얘기 들어봤자 삼국지 무용담 같은 소리죠. 그거지. 그러니까 시야가 짧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그 가난하게 살더라. 요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자라는 것은 부자 될 씨앗이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되더라는 거. 부자 될 씨앗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사과를 얻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지 사과나무를 심지 않으면 사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애초에 사과의 씨앗이 존재하고 배의 씨앗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경매로 성공할 사람과
경매로 큰 돈을 못 번 사람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 제가 느껴보니까 어찌 보면은 운명이 결정된 느낌이 강합니다. 결정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서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가족이 딱 발목 잡아버리면 결정론 나옵니다. 근데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발목을 뿌리치는 사람도 있는데 발목을 냉큼 잡혀가지고 흔들리면서 질질 짜는 사람도 있더라. 어쨌든 발목 잡히는 건 똑같은 거고 성공 못하는 건 똑같다. 그래서 운명은 결정된 느낌이 좀 강하더라. 이런 느낌. 이걸 책에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는 경매 비법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경매 비법. 경매 비법이라는 게 딱히 필요할 거냐? 없다. 즉 경매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다. 비법은 없다. 경매의 비법은 거의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가 어떤 비법이 있고 비밀이 있고 엄청난 비기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그놈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우리는 평범한 사고에서 돈이 벌리게 돼 있고요. 상식선에서 돈이 벌립니다.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비법이 있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에게 비밀 과외하고 돈 받으면 냉큼 갖다 주죠. 그 다음에 갭 투자의 비법 공개, 그럼 냉큼 가서 보잖아. 비법이 어디 있어? 비법이 돈 버는데 비법이 없습니다. 되게 간단해.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